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증기난방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에 보시면 7, 배관 구배 해서 나옵니다. 배관 구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증기 보일러니까 증기가 발생하고 방열기가 있으면 방열기 쪽으로 주증기관을 연결하고, 그리고 하부에는 환수주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죠. 자, 이때 상부 배관을 뭐라고 한다? 증기주관 혹은 뭐 주증기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뜨거운 증기가 실내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들어가서 방열기 내부의 코일을 흐르고, 그리고 이쪽으로 나올 때는 뭘로 변한다? 응축수로 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왜 응축수로 변합니까? 우리가 증기를 어디로 보내요? 실내에 있는 방열기로 보내잖아. 그러면 실내는 증기보다 당연히 온도가 낮죠.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실내로 방열기 내부의 열이 뺏기는 거죠. 그럼 방열기 내부에 어떤 열이 뺏기는 거야? 이 증기의 열이 뺏기는 거야. 그럼 증기가 열이 뺏기면서 증기는 식겠죠. 식으면 뭘로 변해? 물로 변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이 응축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응축수를 환수하는 요관을 환수관, 그리고 주로 보면 이제 수평 주관을 환수 주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응축수가 환수 주관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떨어지는 배관 말고 요 환수 주관, 수평 주관을 환수 주관이라고 했어요. 환수 주관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응축수가 여기까지는 쉽게 내려올 거예요. 근데 얘가 평행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보일러 쪽으로 순환하는 게 좀 어렵겠죠. 펌프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수가 좀 자연스럽게 보일러 쪽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환수주관에다가 구배를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수주관에 기울기를 줌으로써 응축수를 좀 더 쉽게 환수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증기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기주관을 뭐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구배를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처에 알맞게 배관에 구배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울기를 주는 거를 우리가 배관에 구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교재로 돌아가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게 되면 통수시 공기의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라는 거는 물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통과하는 거를 우리가 통수라고 하는데, 이때 자, 응축수 배관 한번 볼게요. 환수주관 보시면은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배관 내부에 공기가 남아 있다면은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구배를 줌으로써 물은 밑으로 빠지고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올라간 공기는 어떻게 한다? 방열기 상부에다가 에어변,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밖으로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공기를 빼주는 이유는 뭐냐? 배관 내부에 공기가 섞여 있으면 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열 효율이 낮아지고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 중에 난방을 언제 합니까? 겨울철에 하잖아. 그 말은 봄, 여름, 가을은 난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다가 겨울에 갑자기 난방을 하려고 전원을 켜게 되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관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배관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어서 순환을 저해하고 전열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겨울철에 보일러 가동하기 전에 에어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어 작업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빼줌으로써 순환 효율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수시 공기의 배제, 그 다음에 관내 드레인의 배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드레인이라는 거는 배관 내부에 있는 남아있는 물을 빼주는 건데, 이거는 응축수 배관뿐만 아니고 보일러에는 분출 장치라고 해서 내부에 있는 스케일이나 찌꺼기를 빼주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배관에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배를 줘서 좀 더 쉽게 빠지게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관내 드레인의 배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배출을 위해 기울기, 구배를 주며 단관식, 복관식이나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또는 진공 환수식이냐에 따라 각기 다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단관식이냐 복관식이냐 진공환수식이냐에 따라서 배관의 기울기를 다르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의 기준은 밑에 보시면 나오죠. 배관 방법에 의한 기울기 및 시공 요령에서 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표를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요거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필기 이론 할 때는 요 부분을 외워달라고 했는데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는데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구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 한번 봅시다. 단관, 중력, 한수식 나오는데 단관, 중력, 한수식은 일단 두 개로 또 나누게 되죠. 상향, 공급식. 요거를 뭐 관로에 보시면 역류관이라고 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하향, 공급식. 요거를 순유관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뭐 배관의 기울기를 이 상향 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한다. 구배를. 그리고 하향 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차차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향 공급식부터 보게 되면 이 상향 공급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가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방열기 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배관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구배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을 끓여서 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증기는 자연스럽게 위쪽에 있는 방열기로 상향 공급이 되는 거겠죠. 이때 상향 공급식에서는 이 그 기울기를 구배를 5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50분의 1과 100분의 1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분의 1이다라는 거는 배관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50m마다 자, 요 밑에 분모 50m마다 자, 분자 자, 위로 1m 올릴 수 있는 구배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가로 길이고요. 분자가 세로 길입니다. 즉 50m마다 1m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울기를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관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줘라라는 겁니다. 즉 50분의 1의 기울기를 줘라라는 거는 자 50m마다 50m 자 요 길이가 50m라고 칩시다. 50m마다 이 높이가 1m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기울기를 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분의 1은 뭐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100m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그려드리면 자, 여기 50m라고 치고요. 그럼 100m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자, 100m마다 1m 올라갈 수 있는 높이로 기울기를 줘라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배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그려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분모죠. 그래서 50분의 1, 100분의 1이라면 이 분모의 숫자가 커질수록 경사각도가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는 거야. 그리고 분모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경사의 각도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극경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은 좀 알고 넘어가자. 문제는 안 나오지만 구배를 배우는 입장이라면 요 정도 개념은 알고 넘어가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향 공급식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50분의 1로 해라. 그러면 50m당 1m 올라갈 수 있는 구배를 줘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어차피 이런 거는 나오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는 그 정도 수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향 공급식 한번 보게 되면 요 하향 공급식은 당연히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가 아래쪽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를 인출해서 아래쪽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하향 공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향 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200분의 1로 해라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럼 100분의 1이라는 거는 100m당 1m 자, 요게 뭐 그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이해해 주세요. 1m 내릴 수 있는 기울기를 해라. 뭐 요런 뜻이 되겠죠. 200분의 1도 마찬가지 200m당 1m 내릴 수 있는 기울기를 해라. 뭐 요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간 중력 한수식 한번 봅시다. 일단 읽어보면은 200분의 1 정도의 선단 하향 기울기로 보일러실까지 배관 후 건식관수 및 습식관수에 알맞게 배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복간 중력 한수식은 이런 겁니다.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안에 보일러가 있어요. 이렇게 보일러가 있다라고 치고 방열기가 이쯤에 있고 그러면 이제 증기주관은 이런 식으로 배관을 하게 될 건데 자, 이때
200분의 1 정도의 선단 하향 기울기로 보일러실까지 일단 배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200분의 1 정도로, 200분의 1 정도는 뭐야? 이게 200m 마다 아래로 1m 내려갈 수 있는 기울기를 해라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일러실까지. 보일러까지가 아니고요. 이 보일러실까지 200분의 1 정도의 뭐라고 합니까? 선단 하향 기울기로 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단 하향 기울기라는 거는 진행 방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일단은 선단 하향이라고 하면은 진행 방향으로 내려간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일러실까지 선단 하향으로 200분의 1 기울기를 줘라라는 뜻이고, 이 보일러의 수위가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건식 환수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보일러실 안에서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건식 환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습식 환수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보일러실 안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일러실까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는? 복간 중력 환수식은. 그래서 복간이기 때문에 증기관 따로, 이 밑에 환수관 따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온 말 중에 선단 하향,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선단 하향 방식이 있고 선단 상향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복간 중력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는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용어 정리. 그래서 선단 하향과 선단 상향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는 선단 하향이 되는 거예요. 줄여서는 선하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이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선단 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선상향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선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던가 아니면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앞서 나가는 그룹이 있죠. 그 앞서 나가는 그룹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두 그룹이라고 하죠. 자, 이때 사용하는 선두의 선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선두 방향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것도 선두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단 하향이라는 거는 선두 방향 쪽으로 내린다. 선단 상향이라는 거는 선두 방향 쪽으로 올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복간 중력 환수식 읽어보면은 200분의 1 정도의 선단 하향 기울기로 해라. 그럼 보일러가 이쪽에 있다는 거죠. 선단 하향 밑으로 내려간다 라는 뜻이니까.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공 환수식 나오는데, 진공 환수식은 뭐 수치만 보시면 돼요. 25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해줘라,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공환 수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방열기 위치가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가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어때? 얘는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배관 내부를 완전히 진공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충분히 이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관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를 약간 위쪽으로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를 약간 아래쪽으로 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공환 수식 같은 경우는 방열기 위치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수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우측에 뭐 시공 요령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우리 필답형에서는 문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향 공급식이 뭐고 하향 공급식이 뭐고 그 선상향 방향이 뭐고 선하향 방향이 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류관과 순류관이라는 게 있죠. 요것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향 공급식과 하향 공급식이 도대체 뭐냐?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상향 공급식은 이렇게 있으면 증기가 발생하죠. 증기를 위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이고, 하향 공급식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배관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방열기가 밑에 있다라는 뜻이지. 자, 이때 기준은 뭐 증기가 될 건데, 증기 보일러니까. 자, 여기에서 상향 공급식. 자, 증기 같은 경우에는 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증기가 기준입니다. 증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향 공급식이 되고요. 그 다음 하향 공급식은 증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하향 공급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역류관, 순류관은 응축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증기를 보내줄 때 방열기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근데 보일러를 껐어요.
보일러를 끄게 되면은 요 배관 안에 증기가 남아있겠죠. 운전하다가 꺼버리면 증기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간이 지나면 증기가 식는단 말이야. 식으면 뭘로 변해? 응축수로 변하게 되는 거죠. 식어가지고. 그러면 이 응축수는 배관 내에 잔류하다가 어떻게 돼요? 구배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수가 구배의 반대 방향으로 역류한다라고 해가지고 역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향 공급식이라는 거는 증기를 기준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역류관이라는 거는 응축수를 기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기는 어떻습니까? 하향하게 되는 거고, 자, 앞에 있는 게 증기죠. 그 다음 뒤에 있는 순유관이라는 건 뭐예요? 자, 증기가 배관에 고여 있다가 식으면 뭘로 변한다? 응축수로 변하죠. 이 응축수는 어디로? 이 진행 방향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순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순유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증기 기준,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응축수 기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8. 증기난방 배관 시공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증기배관의 구배에서 증기의 사용처를 향해 상향구배로 한다. 자, 그래서 상향구배라는 거는 사용처가 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증기가 위에 발생하고 방열기가 이렇게 위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향구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펌프를 이용해서 끄집어 올려야겠지만 증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공기보다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상향해서 올라간다라는 소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향구배하게 된다라는 소리와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방열기 인입배관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인입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방열기 쪽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열기 쪽으로 뭐가 들어가는데? 증기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인입배관 같은 경우는 증기 및 온수의 온도차에 의해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스윕을 이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윕을 이음이라는 거는 신축 이음새고요. 이 신축 이음새라는 거는 열 응력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새예요. 그래서 열 응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쇠라는 거는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요. 그리고 열을 빼앗기면 차가워지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하게 되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자, 종이도 마찬가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찢어지는 거야.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은 결국은 파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 응력에 의한 신축을 흡수해주는 이음새를 그 신축 이음새라고 하고요. 그 중에 스윕을 이음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그런 건 뒤쪽에 우리가 부속 장치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윕을 이음을 신축 이음새라고 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스윕을 이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꺾어 가지고요. 여기에 엘보를 여러 개 설치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음해서 만들어 놓은 이음새를 스윕을 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형태에서 방열기 쪽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열기가 될 거고, 이쪽에서 오는 게 뭐예요? 증기가 되는 겁니다. 증기. 그럼 요 위치를 여기서 찾아보면 한 이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방열기 쪽으로 들어가는 배관, 이게 뭐예요? 인입배관. 인입배관에 뭘 한다고? 스윕을 이음을 해서 신축을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증기가 바로 차가운 방열기 쪽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신축이 발생하겠죠. 자, 이때 신축이 발생하게 되면 엘보를 여러 개 써뒀잖아. 그러면 엘보 안에 배관이 쪼여졌다 풀어졌다 쪼여졌다 풀어졌다 하면서 신축을 흡수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방열기 인입배관에는 스윕을 이음을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냉각관이라고 해서 나오죠. 다른 말로는 냉각 레그, 쿨링 레그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 이제 우리가 건식 환수에서 한번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급수가 있고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방열기가 뭐 이쯤 있다라고 치고 증기 주관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환수 주관 같은 경우에는 건식 환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환수 주관이 이렇게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가 될 거고 응축수 배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연결을 해 주겠죠. 자, 이때 위에 있는 게 증기 주관 혹은 뭐 주증기관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게 환수 주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증기 주관의 말단부가 있습니다. 말단부.
그래서 증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뭐 말단부에 고이게 될 거예요. 자, 이때 한번 읽어보면 냉각관 해가지고 바로 밑에 한번 읽어보면 건식 환수 방식의 관말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어디가 말단이라고요? 요 부분, 요 부분. 자,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제가 길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서 자, 이 부분이 증기주관의 말단 부분,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럼 요게 말단부인데 이곳에다가 냉각레그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냉각레그 배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냉각레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네모난 거는 트랩이에요. 트랩. 관말 트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트랩을 지나서 응축수 배관을 이렇게 환수주관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냉각레그, 요 부분이 냉각레그라고 했죠. 냉각레그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자, 주증기관의 관말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증기가 고여 있겠지. 증기가. 그래서 이 증기를 바로 환수주관에다가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죠? 환수주관 내부에는 응축수가 있기 때문에 응축수가 있는 상태에서 고압증기가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 수격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냉각레그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각레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관이 설치됩니다. 나관. 나관이 뭐냐면은 노출된 관, 즉 단열되지 않은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주증기관이든 한수주관이든 모두 단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열이 밖으로 빠지는 방산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 냉각레그만 유일하게 노출관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단열하지 않고 그냥 배관을 바로 노출하는 거야. 그러면 겨울철에 노출된 관 내부에 뜨거운 증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기 때문에 외부에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랑 열교환하면서 증기가 뭘로 바뀔까? 응축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 말단부에 있던 증기가, 여기 있던 증기가 냉각레그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차가워지면서 트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부 응축수로 바뀌는 거야. 물론 100% 증기로 바뀔 수는 없겠죠. 근데 일부 응축수로 바뀌니까 트랩으로 100% 증기만 들어가는 것보다야 당연히 트랩에서 이 응축수로 바꾸는 효율이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트랩의 역할이 뭔데? 증기와 응축수를 모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증기가 식으면 응축수로 변하니까 응축수 상태로만 배출시키는 거를 우리가 트랩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랩이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뭡니까? 요 냉각레그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트랩을 지나가면 여기서는 응축수만 배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부터 관내 응축수에서 생긴 플래시 증기로 인한 보일러의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그래서 관말에 있는 증기가 바로 한수주관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갈로에 보시면 주역할 플래시 증기 응축 후 증기 트랩으로 유입한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증기를 노출관으로 시켜가지고 응축수로 변환시켜서 트랩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관과 수직으로 100mm 이상 내리고 하부로 150mm 이상 연장하여 관내 슬러지 등 협착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드레인 포켓을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밑에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바로 밑에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와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요게 뭐라고요? 증기주관.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기주관에서 증기가 이렇게 오겠죠. 그럼 요 부분이 뭐야? 관말 부분이 되겠죠. 관말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100mm를 내려요. 100mm를 배관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림에도 나오지만 150mm를 더 내려버리는 거야. 150mm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드레인 포켓.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증기 중에 섞여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을 밑에서 모아다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물질 남아있는 응축수들을 여기서 드레인 시켜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드레인 포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어봤던 내용 바로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관에서 1.5m 이상 보온하지 않은 나관을 설치하며 냉각관 끝에는 트랩을 설치하여 응축수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나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 나관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한 1.5m 이상 노출시켜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관이라는 게 뭐라고요? 노출관이다. 홀딱 벗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가끔 보면 나체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나자입니다. 나자. 그래서 나관, 노출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출된 관, 즉 단열되지 않은 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랩을 설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위에서 증기주관에서 뜨거운 증기가 들어오면은 관 말단부에서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물질이 섞인 증기나 응축수는 드레인 포켓으로 고여서 처리되게 되고요. 나머지 증기는 나관을 통과하면서 이 차가운 나관을 노출된 관이니까 통과하면서 일부 응축수로 바뀌어가지고 트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랩에서 좀 더 쉽게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물론 100% 응축수가 트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증기도 남아서 같이 들어가 주게 됩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랩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응축수만 환수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죠.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감압 밸브라고 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고압의 증기를 저압으로 전환시켜 사용처에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돼 있는데, 이 감압 밸브라는 거는 보일러로 치면요. 보일러로 치면 주증기 관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주증기관인데 주증기가 이제 토출된다라고 합시다. 그 중간에다가 감압 밸브를 설치를 해요. 자, 그래서 감압 밸브의 역할은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그 정압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압기 또는 뭐 조정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 그림을 일단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요게 예를 들어 조정기다. 혹은 정압기다 라고 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압기는 주로 보면 도시가스 LNG에 쓰고요, 그 조정기는 LPG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 정압기를 좀 더 많이 사용하죠. 도시가스가 보급화되면서. 자, 그래서 요쪽을 1차라고 하고요, 요 반대쪽을 2차라고 합니다. 이때 1차 측은 요쪽 부분이 뭐냐면은 도시가스 사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즉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도시가스 업체에서 제조한 도시가스를 가정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럼 가정이 뭐 근처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십 킬로 떨어지는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도시가스 사업소에서는 1차 압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엄청나게 고압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야지 먼 곳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고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kg가 넘는다, 100kg/제곱센치가 넘는다, 이런 압력으로 가정 내에 있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도시가스를 쓰는 기계가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다. 이 가스레인지에 100kg로 바로 보내주면 어떻게 돼? 가스레인지 터져요. 그래서 가스호스부터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알맞게,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사용압력이 뭐 0.5kg/제곱센치다 라고 하면은 요 정압기에서 이 0.5kg/제곱센치로 압력을 다운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감압 밸브. 압력을 감한다, 감소시켜준다, 감압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1차 측 압력을 2차 측의 사용처에 알맞게 바꿔주는 밸브를 감압 밸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시가스에 쓰게 되면 정압기라고 부르는 거고, 뭐 LPG 가스 이런 데 쓰게 되면 조정기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차 측 압력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가까이 있으면 100kg로 공급이 될 수 있지만 저렇게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보내게 되면은 이 압력이 뭐 50kg로 줄을 수도 있고 30kg로 줄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1차 측 압력의 변동에 상관없이 2차 측 압력 0.5kg/제곱센치 사용처의 압력에 알맞게 보내주는 게 결국은 감압 밸브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레인지 이렇게 틀어보면은 가스레인지 불이 압력이 변하지 않잖아요. 막 파바박 튄다거나 막 작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죠. 왜 그래? 이 조정기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변환시켜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로 갖고 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에서 최초에 토출되는 이 주증기 요 압력을 1차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용처가 뭐겠어요? 방열기야, 방열기. 방열기 쪽으로 보내주는 압력을 2차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처 방열기에서 알맞은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뭐라고? 감압 밸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압 밸브 같은 경우는 송기장치의 일종이에요. 송기장치는 뭐냐면은 증기를 보내주는 장치야. 어디? 사용처 쪽으로 보내주는 장치를 송기장치라고 하는데, 송기장치의 일부가 감압 밸브가 있는 겁니다. 그 송기장치의 종류는 많은데 이 중에 하나가 감압 밸브인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상단에 보시면 하트포드 접속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저압증기 난방의 습식 환수 방식에 사용한다. 그 다음 환수 간의 접속부 누설로 인한 이상 감소를 방지한다. 그래서 저수위 사고를 방지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주증기관과 환수관 사이 표준 수면 50mm 아래로 균형관을 설치한다. 요것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균형관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밸런스관이라고도 했었죠. 자, 이제 그 밑에 리프트 피팅 한번 봅시다. 진공환수식에서 사용되는 배관이음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진공환수식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 그 밑에 마저 읽어보면 저압증기 환수관이 진공펌프의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응축수를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프트 피팅 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리프트입니다.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환수관이 연결이 될 텐데 이때 사용하는 펌프가 진공펌프죠. 진공환수식이니까. 자, 그래서 방열기가 위에 있으면 리프트 피팅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위에서 나오는 응축수는 배관의 기울기 9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근데 반대로 방열기가 밑에 있을 때 좀 많이 멀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m 정도 좀 낮은 곳에 있다. 그럼 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진공펌프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는 거지. 쭉 끌어올리고 싶은데 잘 안 끌어올려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배관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요 3m짜리 배관 방식을 직관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꺾어주는 거야. 자, 이때 각각 꺾어주는 거리는 아까 3m라고 했죠. 대략 1.5m. 그리고 이쪽 또막도 1.5m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전체 거리는 3m인데 1.5m씩 꺾어놨기 때문에 이 배관이 진공이 잡혀버리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배관도 진공이 따라잡혀요. 즉 진공펌프에 걸리는 부하는 1.5m 거리의 부하밖에 안 잡히는 거야. 자, 이렇게 거리가 멀 때 이렇게 나눠서 꺾어서 이어주는 거를 리프트 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진공펌프의 부하를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 피팅, 왜 리프트 피팅이라고? 밑에 있는 거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리프트 피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그림 잘 나와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징 마저 한번 읽어보면 높이가 1.6m 이하일 때는 일단 즉 이 총 길이가 1.6m 이내일 때는 그냥 요거 한 단만 설치해라 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2m 이하일 때 뭐 즉 한 3m 정도 될 때 3.2m 이하일 때는 두 단으로 설치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3m, 3.2m 이내죠. 그러니까 제가 요렇게 두 단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프트 피팅의 1단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즉 요 한 단 한 단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게 해라 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프트 피팅 광경은 환수 주관보다 1에서 2mm 정도 작은 크기로 하며 응축수 펌프 근처에 1개소만 설치한다. 그래서 응축수 펌프, 요 펌프 근처에 한 번만 설치해라.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